네, 안녕하세요. 주물럭 정유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겨울철 낚시의 꽃이죠, 꽃. 이 서해 꽃인 침선 낚시에 대해서 아이언 봉선장님을 모시고 요것저것 한번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이렇게 침선 낚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이언호 선장 봉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요? 자, 이제 뭐 봉선장은 뭐 저희 군 선단 뭐 많이 이용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성 낚시 뭐 2시간, 3시간씩 나가서 여기 대천항에서는 보통 2시간, 3시간 2시간 이동해 가지고 낚시하고 들어오는 요 낚시를 제일 많이 나가죠. 그 침성 낚시가 접근하기는 살짝 좀 벽이 있는 낚시야. 장비 뭐 기타 스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벽이 있는 낚시니까 겨울에 침선을 가장 많이 나가죠. 이제 할 게 없잖아, 서해는. 근데 서울 경기권에서 가장 오기 편하고 또 이제 가장 또 겨울으로 놀래미가 제일 맛있을 때니까 이제 침선 낚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침선 낚시하면 뭐 낚싯대 준비물이 필요하죠. 낚싯대, 릴의 라인, 뭐 그리고 뽕돌, 미끼, 채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뭐 낚싯대 같은 거는 워낙 이제 그 2m 이상의 그 정도 침선대 정도면 뭐 고가의 장비도 필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저는 그렇게 써요. 솔직히 침선은. 근데 전동릴도 많이 이제 복잡한데 뭐 이제 전동릴 같은 경우는 드랙력 15kg 이상, 순간 30kg 이상이면 뭐 그냥 다 돼요. 갈치, 빅게임 이런 전동릴이면 뭐 무난한 넉넉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선장님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채비 어떻게 채비해야 되느냐. 채비 보통 여러 가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1시간 정도 막 혼자 떠들 수 있는데 채비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갈 때 윗줄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줄거임. 네, 어떤 미끼를 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바늘에 가짓줄이 위에 걸린다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60m, 50m 내려가는데 윗줄에 걸려갖고 똘똘 말려 있으면 그 채비는 못 쓰는 채비다. 그러니까 예, 예. 쉽게 말하면 단차 조절을 위에 도래 밑에 도래 2단 채비니까 네. 두 개의 도래면 요 밑에 도래에 있는 바늘이 위에 도래를 넘어가지 않게 그렇죠. 이 폭이야 어떻게든 상관없고 네. 자기 취향대로 1m를 주건 60을 주건 상관없고 그렇죠. 요게 넘어가지만 않게 뭐 채비 정도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미끼. 선장님이 추천하는 미끼는 어떤 거예요? 미끼는 저는 하얀색 오징어, 흰색. 네, 오징어 하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 사람인데요. 빨간 오징어 안 팔리겠네. 예전에 웜이나 베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이 좀 탁할 때 빨간색이 좀 잘 먹고 뭐 물색에 따라서 빨간색이 고기에 어필이 좋다. 근데 그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빨간색 오징어, 노란색 오징어, 녹색 맞아. 오징어 뭐 여러 가지 파란색 막 뭐 진짜 많았지. 여러 가지가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걸 쓰더라도 무조건 하얀색 기본은 무조건 하얀색.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흰색을 하얀색인데 세팅하고. 예, 미끼는 무조건 하얀색 오징어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끼기도 편하고 제일 좋은 거는 하얀색 오징어. 그럼 네. 두 번째. 두 번째 미끼 끼는 법. 아, 오징어를 또 끼는 법. 네, 그러니까 선장님 추천하는 오징어 미끼는 흰색 오징어 하나인 거야? 하나예요. 아. 저는 하나만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징어 하나 한 미끼를 2개 다시는 분 계세요. 왜? 흰색이 물지 빨간색이 물지 모르겠거든. 어떤 어종이든 간에 미끼가 얘가 살아있게 보이는 거. 그래야 고기가 와서 무는데. 라이브 베이트에 충실하자. 그렇죠. 근데 이 하나만 껴서 최대한 유형을 잘하게 죽은 오징어 그 미끼라도 유형을 잘하게 나풀나풀하게 잘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상하게 하나가 더 달려 있다. 고기 입장에서 아 저게 먹을 건가 쓰레기인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딱 하나만 끼시되 오징어 끼실 때 정중앙에 끝에 한 땀만 딱 따세요. 아, 바느질하지 말고. 이거 바느질 해갖고는 고기한테 어필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 만약에 중간에 껴놓으면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기본. 어쨌든 죽은 오징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끝에 우럭이 뭐 어떤 어종이든 육식 어종은 머리부터 공격하니까 어쨌든 옆에 다가와야 되는데 우럭이 옆에 막 주변에 10마리 있다 치면 내 미끼가 20개 들어갔는데
2단 칩이면 20개가 들어갔는데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는데 얘가 유형을 잘하는 끝에만 한 단만 따는 게 어필도 좋고 또 이게 윗바늘에 안 걸려요. 가운데 끼면 이게 내려갈 때 저는 그치. 보지는 못했지만 아, 아마 파란개비가 될 저항이 거예요. 생겨. 맞아. 그 저항이 생기면서 배가 조금만 움직이면 위에 줄에 걸립니다. 그럼 똘똘똘똘 말게 돼요. 제발 한 땀만. 딱 가볍게 껴서 최고의 액션이 그럼요. 나오게끔. 오징어도 모양이 조금 삐뚤면 가위질해 갖고 최대한 반듯하게 만들어서 쭈꾸미 갖고 오시는데 쭈꾸미가 아까우신가 봐요. 쭈꾸미 막 다리 그 배꼽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막 바늘을 이렇게 쫙 껴갖고 안 빠지게. 그러면 쭈꾸미를 못 알아갖고 와요. 쭈꾸미 대가리를 끼지 않나? 네, 쭈꾸미도 마찬가지로 대가리 정중앙에다가 한 땀만 딱 따는 거예요. 그래야 물살에 왔다 갔다 할 때 쭈꾸미 다리가 너풀 거릴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쭈꾸미 다리가 무거우니까 그치. 쭈꾸미 다리가 너풀 거릴 수 있게 액션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도움되는 말이었어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 대가리 하나 딱 떠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액션을 주는 거. 그리고 오징어도 한 땀만 딱 해서 이게 애들이 딱 공격하고 가면 내게 없어지면 내가 액션을 잘 준 거야. 잘 준 거죠.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낚시하는 건데 맞아. 미끼를 안 뺏기려고 낚시를 하면 못하는 낚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기본적으로 저기 뭐 거의 침선 낚시에 정해진 거는 뭐 배꼽봉돌이죠. 배꼽봉돌을 많이 쓰시는데 전동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전동릴 아닌 배꼽봉돌은 솔직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전동릴이 없으신 분이 같이 침선을 하시고 싶다고 50호를 가져가서 수동으로 가져가시고 이제 솔직히 선장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난 알아. 줄도 꼬이고 막 그런데 이 부분을 선장님들이 이제 컨트롤해서 해주시는데 50호보다는 무조건 100호. 네, 무조건 100호. 네, 무조건 100호 하시니까 대천항에 와서 느낀 거지만 손님들은 마리수를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전동 힘 안 빌리고 스스로 올리면서 이 손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 전동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어깨가 안 좋고 뭐 여성분이고 이렇게 전동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근데 나는 힘 있고 나는 한 마리 잡더라도 못 잡으러 내가 한번 진짜 60m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낚시인들이 많을 것 같고 저 또한 한 마리 잡더라도 그 손맛은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한번 상황을 고려해서 존을 나누던가. 앞뒤 이렇게 네네네. 손을 나눠서. 앞뒤 보통 우리가 북서풍 불고 뭐 겨울 낚시니까 들어가는 라인이 안 엉킬 수 있게 존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너무 제한을 두는 것도 물론 그거는 선장들이 조항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뭐 라인은 6호를 대부분 저희가 렌탈 해가는 장비도 6호고 오시는 분들도 6호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3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손님들이 6호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5자 3마리가 바늘 3개. 이걸 안 물어봤구나. 침선 낚시란 무엇인가? 이걸 안 물어봤. 침선 낚시란 무엇인가? 네.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나 이게? 정의는 없죠. 이게 뭔 일이래? 단순히 저희 지금 서해안의 침선이라는 포인트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천 개 되고 뭐 이렇지는 않지만 침선에서 물고기가 살기에는 최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닷속에서 침선이 배. 네, 배. 침선은 배. 이제 배가 가라앉아 있는 거. 예전에 큰 배가 가라앉아서 그 거기 사이사이에서 살아남는 우럭들이 크기도 하고 살기도 좋기도 해서 침선 낚시 나가 보셔갖고 대부분 침선 그렇게 많이는 안 쳐요. 침선을. 네. 침선 낚시라 하지만 침선만 가서 다 찾아다니면서 치려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침선에서 침선을 가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일명 똥 포인트라는 그물 말려 있는 거. 그물 말려 있는 거. 그 우럭은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몇 마리라도 그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항상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에 한 5분 10분 거리에서 포인트를 치는 거를 통틀어서 침선 낚시다. 자 이거 기초적인 거 하나 물어보자.
이제 저는 아는데 앞에부터 들어가요, 뒤에부터 들어가요. 이거를 왜 오늘 맨날 뒤부터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매장에 와가지고 아니 선장님이 계속 나 앞에 오랜만에 앞에 잡았는데 계속 뒤로 간 뒤만 계속 잡다가 앞에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앞에 들어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선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물론 저희가 앞뒤로 바꿔서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심선을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최단시간에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포인트를 공략하고 있으면 또 공략하고 없으면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게 있거든요. 물론 고기가 한 포인트에서 잘 나온다 그러면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옆으로도 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60m의 포인트에 뽕돌을 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못될 때마다 우리 시간은 15분씩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그럴 때마다. 자, 그래서 선장의 최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최적의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배가 어쨌든 뒤로나 앞으로나 최적의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포인트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면 처음 들어간 그 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겠죠. 그치. 예. 우선은 처음에 가서는 제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분들이 먼저 잡았어요. 자, 이제 배를 만약에 뒤집어서 됐어요.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갖고 또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요즘의 포인트들은 예전과 틀리게 고기가 이렇게 여건이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빨리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계속 잡으시는 분들밖에 잡을 수 없다는 거는 그날의 손님들의 운. 다만 서해안은 물이 돌아요. 썰물하고 들물이 있으니까 들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포인트에 물정이 안 맞아서 아니면 고기 포인트가 벼서 오전에 못 잡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 뒤부터 들어가도 다 못 잡죠. 자, 오후에 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부터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면. 그러면 오후에 만약에 포인트가 터진다 그러면 반대로 그 오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오후에 잡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선장도 오전에 고기가 나올지 오후에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선장이 너무 배를 안 대줬다 하지 마시고 그날에 조금 어복 아니면 그날에 운에 조금 그 정도는 좀 좌우했다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전에 뒤에서 잘 잡았는데 이번에 앞에 줘갖고 고기를 못 잡았어 생각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포인트에 진입했을 때 선장님들이 뭐 내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고기가 어디 떠 있을 때 몇 미터 수심에 어느 정도 고기가 떠 있고 어느 정도 장애물인지 한번 가정을 잡고 거기서 이제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물속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나? 있죠. 선장이 의지하는 게 그 배에 있는 장비 중에 물속을 보는 장비 중에 유일한 거는 어군 탐지기. 그러니까 어군 탐지기로 내가 그 포인트를 봤을 때 어군 탐지기에 찍히는 높이. 제가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어군 탐지기에 어군이 찍히는 높이. 네, 어군이 찍히는 높이, 그 밑에 있는 장애물의 높이. 네. 물론 이제 포인트를 여러 번 가다 보면 이쪽은 5m고 이쪽은 3m, 뭐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3m,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어군 탐지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군 탐지기로 찍히는 그 높이를 손님들한테 불러드리는 방법 외에는 제가 어떤 다른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얕은 쪽을 찍었던 높은 쪽을 찍었던 어쨌든 내가 보이는 게 2m니 2m 있는 부분에 되겠습니다라는 제가 2m를 흘러갔을 때 어떤 앞에 부분은 3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포인트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찍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어군 탐지기는 2m.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선장이 보이는 게 2m구나. 그럼 내가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는 그건 선택인 거죠. 손님들의 선택. 3m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고기가 바닥에 있을 것 같아. 1m만 올려야 되겠다. 1m에서 본인이 입질을 했으면 다시 됐을 때는 1m 또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침선이나 이렇게 나이트 지깅, 이 어초 낚시를 가면 바닥에 긁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죠.
바닥을 긁으면 이제 먼지도 나고 뭐 거기에 우럭 도망가고 뭐 광어 도망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침수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침선은 낚시하면서 손님들이 바닥을 찍어서 고기를 잡겠다라는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 왜냐면 물고기 입장에서 내가 먹으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떠 있는 고기만 저희가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고기까지 잡으려면 그 혼자 낚시하셔야죠. 떠서 활성도 있는 애들을 잡는 게 거기만. 낫지. 그럼요. 그 밑에 있는 애들까지 막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면 채비 손실도 많고 뭐 20명 나머지 19명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그런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결론은 선장 말 잘 들어라. 네, 네, 그거네요. 그러니까 선장 말 잘 들어라. 20명이 같이 같은 높이를 비슷한 높이를 같이 해서 좀 덜 걸리면 어쨌든 한 배 타고서 20명이 같은 돈 내고 같이 왔는데 나만 잡겠다고 막 바닥을 찍고 내리고 바닥 걸어서 흔드는 거는 최소한 그 주위에 3-4명한테는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그게 일행이 됐든 모르시는 분이 됐든. 이 선장님들은 손님들보다 고기를 더 잡고 싶어해요. 고기가 생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장님들이 막 가끔 화내고 막 이러다 아우 저걸 왜 못 돌려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진짜 고기를 너무 잡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선장도 거기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선장이니까 봉 선장이 손님들한테 이 정도는 알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한번 들어볼게요. 백미러로 보면 어떤 분이 어떻게 낚시하는지를 매번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기본적인 거를 못 지키시고서 좀 고기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만 요거 낚싯대 사용하는 기능을 모르신 채 갖고 오셔갖고 힘들게 낚시하시는 분들. 그 중에 하나가 줄이 풀려나갔을 때 약간 형님 뭐라고요? 메카니컬. 요게 내려가는 줄에 저항을 주는 거거든.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여. 저항을 주는 건데 내가 일반적으로 낚시할 때는 슬랙라인이라고 하죠. 자, 뽕돌은 쭉 내려가는데 조류가 있어요. 그러면 줄에 저항이 없으면 그 조류에 밀려서 줄이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됩니다. 배꼽 나오듯이. 네. 그게 물이 세면 셀수록 심하게 나와요. 근데 저거 메카니컬을 저항을 안 주고서 아니면 썬바 누르시고서 서밍을 살짝 엄지를 대고서 서밍을 안 하시고서 줄을 내리시게 되면 그 슬랙라인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이 셀 때는 초월하게끔 슬랙라인이 많이 생겨요. 60m 내려가면서 계속 생기는 계속 생기는 거. 60m 생기면서 계속 비례적으로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선장님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반듯하게 내가 돌려갖고 바닥을 콩콩콩 찍잖아요 라고 하지만 이미 생긴 저항은 내가 아무리 감아도 요게 제자리 오지 않아요. 그렇지. 이렇게 올리면 배부른 상태에서 뽕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슬랙라인이 없어져요. 우리 낚시 한 포인트 지날 때까지 아마 조금씩 줄이 펴진다고 그러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높이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3m 올렸는데 저는 걸려요. 맞아. 제일 이상하다. 이거 계기판 있으니까 3m 올렸는데 난 더 감았는데 또 걸려요. 선장한테 그러면 선장하고 이제 믿음이 깨지겠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슬랙라인. 예. 또 다른 거는 뭐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권사량. 네. 권사량. 자, 높이 맞추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줄이 완전히 다 감긴 상태에서 한 바퀴. 그리고 얘가 60m가 풀린 상태. 풀린다 그러면 3분의 2나 절반 정도 되겠죠. 그 상태에서 한 바퀴는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한 절반 정도 풀린 거 보니까 한 10cm 이상, 한 15cm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 이제 전동릴은 그래도 이제 표시가 나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일반 릴로는 그게 네. 많이 차이 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죠. 지깅 이제 라이트 지깅 하실 때 그 어초 같은 거 하실 때 높이 맞추실 때 내가 이거 선장님 내가 보세요 바닥에 놓고서 그 상태에서 한 바퀴 감았어요. 60cm, 50cm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 2바퀴 감아, 4바퀴 감아서 2m인데 40m에서 쭉 내려서 내가 2m라고 불러서 4바퀴 감았는데 왜 선장님 걸리네요? 160밖에 안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40cm가 빠지죠. 자, 이거 감을 때는 낚싯대를 반듯하게 하고 감아요. 그렇게 하고 낚시하실 때는 진작 낚시하실 때는 낚싯대를 내리세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만 한 60cm.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1m밖에 안 띄우신 거예요. 맞아. 네, 그거 머릿속에
고민하시면서 낚시하시면 선장이 불러주는 침선, 뭐 어초 이런 장애물의 높이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높이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채비 밑걸림도 좀 덜하고 고기가 있을 때 원래 있을 때 확 잡아내야 되는데 있을 때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바닥을 안 찍으니까 아주 깝깝스러워하더라고.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렇지. 네, 바닥을 찍는 그 우리가 바닥을 침전에 바닥을 찍는 건 처음 내렸을 때 확인하는 그 위험이지 그 이후에 바닥 찍을 일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 낚시라고 하는 게 이제 손님들이 또 궁금한 게 두 번째가 어떤 자리가 제일 좋아요. 배 아까 근데 뭐 선장님이 아까 이제 초반에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나마 평타 이상은 치는 자리가 있잖아 그래도 그렇죠. 조금씩 이게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아. 선탑이다, 아니 훔이다, 선장님 옆에다, 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거든. 요 세 군데 중에 우리 봉 선장이 보는 그나마 평타 이상을 치는 자리. 경쟁률이 세질 것 같은데요. 특급빔이. 나한테만 얘기해 줘봐. 나한테만 얘기해 줘. 어딘데? 네.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언호 기준으로 어군 탐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선장님 약간 뒤에. 네, 약간 제저 뒤에 한 1m 정도 가운데 자리로는 한 중간짜리 정도 되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 선장하는 거에 막 아마도 10년 동안 배 나가서 제가 장난으로 배 한 번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꾸 화났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흘릴 때 최대한 제가 정중앙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배 센터로 맞추려고 이렇게 포인트를. 네, 그래야 혹시라도 제가 가운데로 맞췄는데 고기가 그 포인트의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이해했어. 네, 제가 그래야 확률이 더 높아지겠다고. 그나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다에서 보는 포인트 길이가 그 크기가 일반 똥 같은 경우에는 배 한 5분의 1만 해요. 그러니까 소형차 한 대? 그거를 60m에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 네, 60m. 60m를 던져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뽕돌을 내려서. 그러니까 제가 그 포인트에 최대한 가운데에 넣어야 그 포인트를 제가 오탐지기로 볼 수 있고 처음에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넣든 파도가 많이 쳐서 못 넣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러면 확률이 좋은 거는 어쨌든 가운데 자리가 최고 처음에 기회를 주지 않을까. 대신 가운데 자리가 또 뜯기기도 많이 뜯기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넣는 포인트니까 높이도 조금 불안정할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옆에 사람은 걸리거나 좀 방해가 되지만 자리가 좁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가운데 자리가 그래도 기본. 선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운데다. 선장이 양쪽 선장을 시작으로 뒷라인들 한 6, 7명 정도 되겠네. 8명 정도 왔다 갔다 이 라인. 밴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밴드 라이브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답해 드릴게요. 아까 저기 이상하신 여자분이 첫 키스는 언제냐고 물어보라는데. 자, 오늘 그 봉 선장님을 모시고 아이언호 봉 선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낚시를 많이 했지만 배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좋았던 건 소풍 같은 낚시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멀리 이동하지만 또 이동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가져와서도 같이 먹고 또 낚시꾼들은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금방 말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좋은 낚시인 것 같아요. 이런 낚시 어려워 보이지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두 번 이런 영상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즐기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바다 나가는 게 일상이지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벤트니까 그 이벤트를 위해서 저희는 항상 즐겁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짠! 감사합니다. 안녕.